반지름이 C인 원통 도선과 안쪽 반지름이 B이고 바깥 반지름이 A인 속입인 원통 도선 두 개로 이루어진 동축 케이블형 도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축 케이블형 도선의 단면을 정면에서 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원통 도선 각각의 전류가 흐르는데 반지름이 C인 원통 도선에 대해서는 전류 I가 단면에 대해서 균일하게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온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이 빈 원통 도선에 대해서는 속이 빈 원통 도선의 단면에 대해서 전류 I가 균일하게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역별로 자기장을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페어 법칙이 뭐냐면 자기장 있는 공간에 한 개의 배곡선을 선택했을 경우에 그 배곡선 상의 자기장 값을 한 바퀴 뺑 돌려서 선적분하게 되면 이 선적분한 값은 배곡선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류의 유제를 곱한 것과 같다는 게 암페어 법칙입니다. 먼저 반지름이 C인 원통형 도선 내부의 한 점에서 자기장을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배곡선을 꼭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암페어 법칙 자체는 배곡선의 모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원통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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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만큼 떨어진 점들에서 자기장을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특수한행 때 배곡선 정해야 됩니다. 반지름이 소문자 R인 원형 형태의 배곡선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원형 형태의 배곡선을 선택했다면 원형 형태의 배곡선을 따라서 원상의 자기장을 한 바퀴 뺑 돌려서 선적분 하겠습니다. 선적분한 방향, 자기장 방향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장 방향과 선적분한 방향 이 두 개의 방향이 같다는 뜻이니까 두 개의 방향이 같으면 이 화살표 없애버리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형 형태의 배곡선을 선택했습니다. 원상이 어느 점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원상에서 자기장의 크기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럼 이 B가 원상에서 자기장의 크기거든요. 근데 크기가 다 똑같을 거니까 적분기호 바깥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원형태 배곡선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아주 작은 길이를 이렇게 나눴을 경우에 그 나눈 길이들을 한 바퀴 뺑 돌면서 다 더하는 뜻입니다. 오늘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2파이r일 겁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배곡선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류만 정하면 됩니다. 그럼 배곡선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류를 정하기 위해서 반지름이 C인 원통 도선에 대한 전류 밀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지름이 C인 원통 도선 단면에 대해서 전류 I가 균일하게 튀어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 대해서 전류가 균일하게 흐르고 있을 경우에 전류 밀도는 면적을 가지고 전류를 나눠버리면 되죠. 반지름이 C인 원통 도선의 단면적이 파이 C 제곱이죠. 그래서 전류 밀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반지름이 C인 원통 도선 내부에 반지름이 소문자 R인 원형 형태의 배곡선을 선택했습니다. 이 면적을 지나가는 전류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면적이 파이 R 제곱이죠. 그러면 이 면적을 지나가는 전류는 전류 밀도에다 이 면적 곱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녀석이 파이 R 제곱,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면적을 지나가는 전류의 양이 이만큼 됩니다. 이 녀석을 여기에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2파이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C인 원통 대선 내부에서의 한 점에서 자기장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R을 1차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와 B 사이 영역에서 자기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C와 B 사이에 반지름이 소문자 R인 원형태 배곡선을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이 안에 포함된 전류는 반지름이 C인 원통 도선 단면을 지나가는 총 전류가 다 포함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I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파이 R을 양쪽으로 다 나눠버리게 되면
B와 C 사이 영역에서 자기장 이렇게 됩니다. R분의 1 함수입니다. 이제는 속이 빈 원통 도선 내부에서 자기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속이 빈 원통 도선 내부에 원형태의 배우선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원형태의 배우선을 선택을 했다면 이 원형태 배우선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류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 반지름이 C인 원통 도선 단면을 지나가는 전류 I 포함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속이 빈 원통 도선의 단면적 전체 중에 이 면적을 지나가는 전류도 포함됩니다. 이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파이 R 제곱 빼기 파이 B 제곱입니다. 이 면적을 정하는 전류를 정하기 위해서 속이 빈 원통 도선에 대해서 전류 밀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적 전체에 대해서 전류 I가 흐릅니다.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파이 A 제곱 빼기 파이 B 제곱입니다. 이 면적을 가지고 전류를 나눠버리게 되면 전류 밀도 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전류 밀도가 정해졌습니다. 이 전류 밀도를 이 면적에 곱해버리게 되면 속이 빈 원통 도선 단면적 전체 중에 이 면적을 지나가는 전류를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이 없애버릴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지름이 C인 원통 도선에 대해서는 전류가 I가 튀어나온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속이 빈 원통 도선에 대해서는 전류 I가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하면 안 됩니다. 빼줘야 됩니다. 어떻게 빼줘야 되냐면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해버리게 되면 속이 빈 원통 도선 내부의 한 점에서 자기장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될 거고 양변의 2파이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되게 되겠죠. 가로 안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자기장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비슷하게 외부에 원형태 배우선 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외부의 원형태의 배우선을 선택했을 경우에 반지름의 C 원통 도선 단면을 지나가는 전류 포함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속이 빈 원통 도선 단면을 지나가는 전류가 다 포함이 되게 되죠. 근데 전류의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0되게 될 겁니다. 이게 0이 될 건데 이 파이알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장이 0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의 자기장 0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2cm고 B가 1.8cm, C가 0.4cm 그리고 반지름이 C인 원통 도선과 속이 빈 원통 도선 단면에 대해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120A로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이럴 경우 반지름의 함수로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려보게 되면 C가 0.4cm니까 반지름의 C의 원통 도선 내부가 여기죠. R의 1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C와 B 사이 영역 자기장이 R분의 1의 함수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A와 B 사이 영역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걸 실제로 그려보게 되면 거의 직선 형태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R 이퀄 C에서 자기장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6m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그러니까 속이 빈 원통 도선의 안쪽 면에서 자기장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1.3mm 정도 됩니다.